망막 밑에 피가 깔리게 되면 망막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실명 상태 가깝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내 눈을 위협하는 3대 실명 질환 두 번째 시간으로 황반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안과 박진영입니다. 황반변성은 말 그대로 황반이 변성이 된다. 눈에서 봤을 때 황반이란 부분은 이 망막에서도 빛이 보이는 가장 가운데 부분을 황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황반 부분은 우리가 이걸 이제 단층 촬영을 해보면 여기가 배꼽 모양으로 움푹하게 이제 들어가게끔 모양이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부분에 말 그대로 변성이 일어난다. 일단 황반 변성은 우리 눈에 이제 망막 밑에 색소상피층이 있는데 망막 하부에 삼출물들이 축적이 되는 그런 얼룩 모양으로 보이는 드루젠들이 기본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질환입니다. 드루젠은 망막 밑에서 혹은 망막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대사 과정에서 배출이 돼야 되는 물질들이 배출이 안 되고 이렇게 국소적으로 점 모양으로 그 축적물들이 쌓여서 하얀 얼룩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드루젠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변성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종류가 다르긴 한데요. 크게는 이제 건성 황반변성과 습성 황반변성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건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물이 차거나 뭐 신생혈관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그냥 망막에 드루젠과 관련된 침착물들이 쌓이고 거기에 위축이 생기고 변화가 생겨서 서서히 망막이 변성이 되면서 망막에 있는 정상적인 망막 색소 상피층이 파괴가 되는, 그러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황반변성입니다. 또 그 황반변성을 드루젠 크기나 개수에 따라서 색소상피층에 어떤 이상이 얼마나 생겼냐에 따라서 크게는 또 이제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후기에 가서는 맥락막에 신생혈관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나쁜 혈관이 자라게 되는 것을 습성 황반변성이라 부르게 되고요. 습성이란 거는 신생혈관과 관련된 망막 밑에 물이 찬다든가 피가 난다든가 망막 자체가 안쪽에서 붓는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이제 습성 황반변성이었고요. 후기 황반변성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생혈관이 생기는 그 습성 황반변성을 크게는 이제 클래식 CMV, 전형적인 맥락막 신생혈관 타입, 또 하나는 결절성 맥락막 혈관병증 해서 PCV라고 부르는 그런 타입도 있고요. 망막 혈관종성 증식 RAP라고 해서 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어떤 특징적인 신생혈관의 모양이나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맥락막 신생혈관을 처음에 찾게 될 때 두 가지 검사 기본 검사입니다. 망막에서 이제 OCT 검사하고 황반부를 이제 앉아 촬영을 했을 때 황반 변성이 의심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혈관에다가 직접 정맥을 잡고 그 정맥에다가 플로레신이나 아니면 인도시아닌 같은 약물을 주입을 해서 이제 혈관 조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에 이제 새는 부분이 있다든가 누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신생혈관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CMV라고 부르는 맥락막 신생혈관이나 또 그와 관련된 누출점들이 황반에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습성 황반변성을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치나 아니면 그 특성 여러 가지 시력 기준에 따라서 항체 주사를 맞게 되는데, 제도적으로 봤을 때 보험 기준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그 보험 기준에 맞게 주사를 맞으시면 되는 거고, 보험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가격을 좀 더 이제 부담을 하면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 항체 주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안과용 제제로는 루센티스나 아일리아 같은 약제들이 개발이 됐고 그 뒤에 발전되는 약제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주사 치료는 나쁜 신생혈관이 있을 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 큰 축의 치료로는 PDT라고 부르는 그 광역학 치료가 있습니다. 비주다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염료를 몸에다가 주입을 하고 망막 혈관에 퍼지게 되는 시간을 계산을 한 다음에 비정상적인 혈관에 그 염료가 붙었을 때 특수 레이저를 조사해서 그 비정상적인 혈관만 없애주는 치료가 PDT, 포토다이나믹 테라피라고 해서 이제 광역학 치료입니다. 근데 불편한 점은 뭐냐면 비주다인이라는 약제를 몸에다 투여를 하게 되면 광과민성이 피부에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신의 피부를 다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2-3일 정도는 방문을 할 때부터 아예 그 준비를 다 하고 와서 얼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직접적인 직사광선이 닿지 않게 장갑 끼고 긴팔 입고 선캡 쓰고 옷을 다 입고요. 다 가리는 겁니다, 몸을. 집에서도 너무 센 형광등이나 조명 같은 거는 좀 피하면서 며칠을 지내야 되는 불편감이 있습니다.
건성 황반 변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이거를 억제하거나 막거나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거나 할 수 있는 치료가 아직까지는 개발된 건 없고요. 한 가지 이제 루테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테인 제제는 이런 그 두르젠과 관련된 아레즈라고 부르는 포뮬라가 국제적인 스터디에 의해서 연구가 된 바가 있는데요. 아레즈2 포뮬라에 의해서 루테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함유된 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겁니다. 건성 황반 변성에서 이제 습성 황반 변성으로 아니면 건성 황반 변성이 더 진행되는 것을 억제를 한다라는 연구가 보고돼 있기 때문에 루테인을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외래에서 쭉 보다 보면 저는 그냥 눈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루테인을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루테인은 그렇게 아무 때나 먹는 약이 아니고 드루젠이 발견되는 눈에서 이제 건성 황반 변성에 의심이 될 때 예방적으로 먹는 약이 루테인을 포함한 아레즈 포뮬라에 맞춘 종합 영양제를 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루테인을 굳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황반 변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두르젠이 있습니다, 이 두르젠은 황반 변성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 그럼 실명하나요?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실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빛을 잃는다. 내가 눈으로 한쪽 눈씩 이렇게 봤을 때 빛을 인지하지도 못하게 아예 깜깜하게 안 보이는 게 실명이거든요. 황반이라는 부위 자체가 우리 망막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 가운데 황반 말고도 주변의 망막들은 또 나름의 주변의 그 시야를 담당하고 있고 주변을 보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황반에 아무리 황반 변성이 생겨서 황반부가 망가지고 시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변부 망막에는 외부의 자극을 인식하는 그런 기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실명 상태로 가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과 관련된 황반 변성에서는 이 신생혈관이 이제 피를 내거든요, 눈에다가. 이 망막 밑에 피가 깔리게 되면 이거는 망막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시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거의 실명 상태 가깝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망막 위로 피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유리체 출혈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연세가 고령이고 갑자기 안 보인다고 해서 들어가서 유리체 출혈인 경우에 이제 유리체를 절제술을 해서 피를 다 제거하고 보니까 망막 밑에도 피가 쫙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 망막은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이제 수술적으로 이 망막을 어떻게 한다고 쳐도 시력 예후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실명과 관련된 질환으로 황반 변성이 뽑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황반 변성이라 부르는 거는 연령과 관련된 겁니다. 연세가 55세, 60세 이상 넘어가는 분들한테서 고령과 관련된 그게 이제 황반 변성이라 부르는 건데 젊은 사람 30대, 40대, 20대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고도근시와 관련돼서 고도근시는 망막이 굉장히 약하고 맥락막이 보통 사람과는 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황반 변성에서 그 신생혈관이 자라 들어오듯이 고도근시와 관련된 신생혈관이 그렇게 자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 관련 황반 변성과 좀 다른 기전이긴 하지만 젊은 사람한테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증상은 간단합니다. 똑바른 선을 봤을 때 이게 이제 휘어 보인다든가 아니면 구부러져 보인다든가 가려 보인다든가 이런 게 생기면 황반부에 문제가 생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젊으니까 난 괜찮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 안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반 변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눈을 위협하는 3대 실명 질환 중에 마지막 순서로서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